밤사이 서울과 강원 등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광화문 현장에 나가 있는 금채림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군요. 네, 첫눈 시작부터 폭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은 조금 전보다 눈발이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를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고요. 중부는 눈이, 남부는 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양평, 용문산과 서울 강북구에는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조금 전 양평에 이어서 서울 동부권에도 대설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전북 동부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30cm 이상, 경기 동부에 20cm 이상,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 15cm 이상, 서울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와 날도 추워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0.2도, 대관령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최고 8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낮에도 5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눈은 낮 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밤부터 눈발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후원자가 오 시장 당선 뒤에도 명태균 씨 측에 최소 수백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로 갚으라고 농담하면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결정된 뒤인 2021년 11월 22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다자 대결 있죠? 네. 허경영이하고 조원진이가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끝까지 가거든?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 누구를 넣을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명 씨가 자체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면서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김모 씨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체 조사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줘요, 사무실에. 알겠습니다. 그 돈은 내가 누구 김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네, 알겠습니다. 한 200 있으면 되겠죠? 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지 반년도 넘었는데 왜 또 김 씨한테 돈을 넣으라고 한 걸까요? 김 씨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윤석열이라고 얘기는 말은 안 하지만 지가 여론조사 해갖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까 윤석열밖에 더 있어요? 얼마를 줬을까요? 1,000대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만 몇백만 원인 것 같아. 김 씨가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명태균 씨 측에 몇백만 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100배 1000배 갚아. 나중에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강 씨는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명 씨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바라고 명 씨 측에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첫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 씨는 명 씨가 요청해 개인적으로 돈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을 거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수사의 초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25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세 번째인데 국회는 다음 달 10일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형식적인 외관을 갖췄지만 야당이 무제한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법꾸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데 권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거부권 폭정이다. 눈물겨운 사랑꾼이 아닌 공사 구분 못하는 모자란 범부다. 국민과 어쩌겠다고 못 박은 최악의 거부권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김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오는 28일 재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여야 모두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을 거치며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을 다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갈등이 이탈표 규모를 키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내 갈등과 특검법 표결은 별개라는 분위기가 우세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휴전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내각 회의를 주재한 직후 진행한 긴급연설에서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전 목적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הערב אביא לאישור הקבינט מתווה ל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משך הפסקת האש תלוי במה שיתרחש בלבנון. 휴전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그 기간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인 건데 네타냐후 총리는 만약 헤즈볼라가 합의를 깨면 공격할 것이고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אם חיזבאללה יפר את ההסכם וינסה להתחמש, אנחנו נתקוף. 또 헤즈볼라를 수십 년 전으로 퇴보시켰다며 북부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자 지구에 남은 인지를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연설에서 휴전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ir governments have accepted the United States proposal to end the devastating conflict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미국이 제시한 이번 휴전안 기간은 60일간으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의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엔이 설정한 양측의 국경지대 이른바 블루라인엔 레바논군 수천 명을 투입해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무력 충돌을 막도록 했습니다. 휴전이 타결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은 일단 13개월 만에, 좁게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지난 9월 이후 약 2달 만에 포성이 먹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